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윤가은입니다. 저도 변영주 감독님 주비를 듣고 싶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서 오늘 감독님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도 뭐 급하게 오긴 했지만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좋게 본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오늘 최대한 알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들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질의응답 많이 받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듣기 전에 우선 영화 만들어주신 장병기 감독님, 그리고 영화 출연해주신 이재준 배우님, 최현진 배우님, 최우록 배우님 앞에 모시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영화에 출연하신 세 배우님과 감독님 앞에 오셨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 서시게 됐는데 오늘 자리에 해주신 소감,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찍은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맡으신 배역과 자기소개, 배우분들 그 소감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 여름이 지나가면을 연출한 장병기입니다. 일단 너무 객석을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되게 감개가 무량한데요. 뿐만 아니라 제 옆에 계신 윤가은 감독님은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저 주변에서는 이미 스타 감독님이셔서 그 역시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기준 역을 맡은 이재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에서 영문 역할을 맡아 연기한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영준 역을 맡은 최우록입니다.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잘 봐주세요. 네, 아마 지금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감독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게 좀 작은 아이들의 어떤 한 시기를 통과하는 어떤 성장통에 대한 영화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 깊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을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서로 그리고 그 주변의 어른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하면서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계의 일원이 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이 작은 아이들의 눈과 몸짓을 통해서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다뤄온 감독이라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남자 아이들 이야기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늘 그것은 훌륭한 남자 감독님께서 해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이런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벅찬 마음이 컸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감독님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본 거에 보면 2019년에 처음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지원을 받으신 것 같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어떤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엔딩에서 시작했던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 환경을 먼저, 이 아이들의 환경 같은 게 좀 더 먼저 캐릭터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 형제의 캐릭터를 먼저 생각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어쩌면 이 영화 속의 기준이와 저는 좀 닮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영화 속의 기준이처럼 비행을 하거나 뭐 그러진 못했고요. 제가 권력을 쥐어본 적이 없어서, 다만 이제 제 판타지 속에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막연한 동경, 뭐 학원 폭력물에서 흔히 다루는 소재의 그런 거에 되게 제가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많이 지나갔던 어떤 영문이들을, 그때는 이해 못했던 영문이들을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드니까 조금은 더 생각해서 채워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기 전에 아마 기획 단계에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인물들을 그리고 싶었다, 이런 말을 딴 데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저를 비춰봤을 때 저는 엄마가 사준 옷을 안 입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저의 어떤 옷에 대한 취향이 좀 생겼던 것 같고, 또 엄마가 해준 그 되게 지겨운 그 똑같은 맛의 음식을 안 먹고 싶어서 하다 보니 입맛이라는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또 제가 뭐 친구랑 좀 다투거나 혹은 그랬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친구한테 화해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과정도 경험했고, 또 욕하지 마라 혹은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훔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매분 매초 계속 듣고 자랐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를 가르치는 그 안에는 되게 무한한 사랑이 되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를 무한하게 해도 무한하게 사랑해 줄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큰 사랑을 받은 아이인데, 그러면 이제 제 기억 속의 영문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죠. 아마 그러면 이 영문이는 우리랑 어떤 어떻게 다른 상식을 갖고 있을 것이며,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부재가 있었다면, 그래도 일단 하나는 가지고 출발했죠. 그 엔딩에서 말하는 그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아마 타인에 대해서 미움을 탁 캐치하는 어떤 감각 같은 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가 체득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뭐 미움의 단계를 한 15가지나 뭐 20가지 정도로 나눠서 느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쪽만 발달해놓던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만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에서도 영준이가 처음으로 뭐 자기를 싫어한다는 감각을 딱 깨우치는 걸 영문이가 보는 게 엔딩이었고, 그래서 나오는 대사가 이제 축구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이들만의 이야기 안에, 아이들이 겪는 이야기로 머물 수도 있는데, 전 이야기에 굉장히 놀랍게 이 세계를 확장시키는 지점이, 한 축은 기준이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가 새 동네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동시에 기준이의 엄마가 이 기준이를 어떻게든 농어촌 특별전형에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 기준이 엄마가 아들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주변에 이제 그 주민들과 함께 관계 맺음을 해나가면서 나가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어른들의 측면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였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어른들의 세계가 같이 들어옴으로써 아이들이 혼자 살아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심지어 보호자가 없는 영문이, 영준이 역시
그 어떤 주변에 수많은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는 세계라는 측면이 이렇게 크게 그림이 그려지게 느껴졌거든요. 이 두 개의 축으로 가는 이 이야기 구조는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 내내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했고, 시나리오 쓰시는 동안 감독님께서 이게 특히 그 나이대가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나이대의 어떤 이 아이들로 잡으신 것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시거나 고민한 지점이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초고쯤 됐을 때는 어른의 분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양을 배분해서 조절했다기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로 그 어른의 분량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제작 지원을 받게 되고 좀 현실적으로 어떤 러닝 타임이나 이런 계획들이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맨 마지막에 뭐 시나리오 쓰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로만 남게 됐을 때는 좀 마치 누군가 한 인물에 대한 탓이 되는 것 같은 거는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런 그 영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욕설의 횟수나 수위도 높아서 이게 불편할 거라는 그런 걱정도 당연히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 순화시키려는 시도를 제가 해봤었거든요. 시나리오 단계에서 했을 때, 저도 이런 드라마에는 익숙해져 있다 보니 너무 그 시나리오 초반부터, 이야기의 초반부터 우리가 영문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 폭력에 대해서 조금 뭐가 미화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경계하면서, 왜냐면 제 기억 속에 제가 이해 못했던 영문이들은 불편하고 이해 못한 채로 계속 존재하고, 그거를 좀 넘어서야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영문이한테 욕설거든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빠진 것도 있어요. 그게 되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동생한테 특히 대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저도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우애도 배우는 감정이라고 제가 좀 느끼거든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는 시도, 그러니까 결국에 좀 다시 처음 대답으로 돌아왔는데, 영문이의 캐릭터를 어떻게까지 제가 아는 것까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가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참 지금 이제 완성된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거였어만, 이런 구조, 이런 배우들이었어야만 해라는 느낌이 오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어디서 저런 배우분들을 제가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또 어떻게 저런 배우님들의 조합이 됐지?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캐릭터성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할 수 있는데, 역할마다 그것을 너무나 자기 자신으로 체화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배우들이 배역을 입고 연기를 해서, 그것이 어떤 영화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영문이 영준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감독님 인터뷰 너무 많이 봤나봐요. 감독님 인터뷰 보다 보니까 감을,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하시긴 했지만 감을 좀 믿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이 배우님들 처음 만났을 때 딱 이 배우가 내 배우다라는 어떤 직감적으로 느끼신 어떤 순간들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신지, 각각의 배우님에 대해서 민망하시겠지만 한번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지금 재준이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때 오디션을 볼 때 재준이 나이가 14살이었죠. 4살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정 대본을 주고 그다음에 자유 연기를 일부 부탁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유 연기를 좀 더 한두 살 어릴 때 준비하는 걸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게
자기도 알아요. 나 이재준 뭐 이런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고 나서 연기를 근데 그 표현은 잘했거든. 잘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그 약간 어떤 사춘기가 시작되는 느낌, 자기가 부끄러움도 알고 하니까. 근데 지정된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되게 신뢰할 만큼 연기를 잘 해서, 그러면 만약에 현장에서 이거 좀 하다가 내가 내 쪽으로 좀 더 줄다리기를 좀 당겼을 때 요 사춘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준이 같은 면이 이런 면이 있었고, 여기 또 현진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얘기할게. 그 엄청 바빴어요. 그때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그 우리 지정 대본을 못 외우고 올 정도로 바쁜 거예요. 되게 어떤 15살밖에 안 됐었지만 초췌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그 대본을 못 외웠는데 좀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현진이가 이전에 했던 꽤 알려지거나 인정받은 캐릭터들이 이런 모습에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단단한 어떤 그런 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되게 그 무심한 듯 하면서도 그 되게 자존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게 그러면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 친구도 자유 연기나 이런 거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좀 더 하면은 좀 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막연한 자신감 같은 거를 좀 연기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됐을 때는. 뭐 그러면 좀 되게 그런 부분이 영문이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우록 배우는 그 들어올 때부터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영준이었던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시나리오 일단 사투리가 네이티브거든요. 통영에 사는 친구여서. 그래서 너무 완벽했고, 자기가 캐릭터를 잘 이해했는지 더 본인이 가진 것보다 더 천진난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고, 심지어 이거는 나중에 9일담인데 그 캐스팅 되고 나서 해준 얘기가 오디션 보고 나가자마자 엄마 나 붙을 것 같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고, 우리도 나가자마자 거기서 다 그냥 웃으면서 끄덕거렸던 생각이 날 정도로, 뭐 저한테는 당연히 기적처럼 다 아까 감이라고 한 게 맞고 일지망이었고 다 기적처럼 스케줄이 돼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진짜 그 대령화는 된다고 그냥 진짜 어느 순간 정말 딱 맞는 배우가 걸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딱 경험하신 그거 진짜 기적인데, 그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면 이제 배우님들께도 안 물어볼 수 없죠. 그 감독님과의 꼭 첫 만남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제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3년 전에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3년 전 이 시간에 뭐 했는지 우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첫인상이 아니더라도 감독님과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감독님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이런 분이시구나 라던가, 뭐 이런 대화 나눴던 게 기억이 난다거나 하는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좋아요. 네. 이거는 기억에 남는 대화인데요. 제가 촬영이 끝났을 때, 제가 마지막 촬영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촬영 끝나고, 제 촬영 끝나고 저는 막 울고, 방 같은 곳에서 울고 있었는데, 현진이 형아는 옆에 와서 막 사진 찍으면서 놀리고 감독님은 하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달래주시다가 우록 저한테 하신 말 있어요. 우록 촬영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그랬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는 울어도 촬영은 중요하니까. 네. 네, 방금 최우록 배우가 말했다시피 그날 저희가 마지막 촬영 때 최우록 배우가 혼자서 먼저 모든 씬 촬영을 마치고 종료가 됐었었는데, 제가 그때 딱 우록이 고생했어 하고 딱 한번 안아주고 저는 저의 촬영을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괜찮다가 제가 딱 한번 안아주니까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분들이 모두가 놀라셨고,
감독님 또한 놀라셨는데 감독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일단 촬영은 해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방금 최우록 배우가 말을 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최우록 배우님은 몇 학년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제자님 저 솔직히 3년 전이라서 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긴 한데 가장 잘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촬영 끝나시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뭐 건강한 사춘기 보내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그 영화 속의 이제 배역들과 현실 속의 이 배우님들의 이제 그 갭과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또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 세 분은 시나리오를 읽으신 거죠. 그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느낌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배우 입장에서 그 역할을 자기가 맡을 역할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을 때 드는 어떤 고민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 뭐 사실은 욕설도 좀 나오고 그 아주 미묘한 감정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연기처럼 저희는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좀 감상 같은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오디션 봤을 때 처음 발췌본으로 받고 오디션을 확정 소식을 듣고 총 전체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 저는 오디션을 봤을 때 영문 역할로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이랑 석호 이 정도 오디션을 봤었던 것 같은데 오디션을 보고 나서 몇 주 뒤에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영문 역할로 시나리오를 읽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이 영문을 읽게 되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진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을 봤을 때 영문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 낯설고 처음 보는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영문이는 어떤 캐릭터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때 감독님께 한번 장문으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영문이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남겼던 기억도 있고 또 대본을 저희 영화 보시면은 기준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사투리를 쓰거든요. 이걸 저는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를 구사해낸다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렵고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외국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감독님께서 대구 분이시고 저희 동생 역할 맡으신 최우록 배우가 통영 사람이라서 이 두 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이 사투리를 구사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혹시 그 장문의 질문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었는지 혹은 감독님이 어떤 답을 주셨는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결국엔 이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풀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쓰면서도 이게 문자로 해서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 친구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전체를 뭔가 이해할 필요 없이 그 순간의 감정만 잘 표현하면 된다. 그 영문이라는 인물이 어차피 뭐 지금의 제 단어로 쓸게요. 그때는 뭐라고 좀 더 막 풀었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도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뭐 나이거나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 시나리오에 써 있는 대사나 몸짓이나 그걸 되게 순간적인 감정처럼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나머지 현장에서 해보자 정도의 좀 편한 마음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현장에서 편하셨나요? 너무 정문회처럼 좀 편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사실 대사도 좀 분량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다른 배우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감독님께 무슨 질문을 주셨을 때 항상 정답은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 편히 어떻게 테이크 갈 때마다 다르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좋고 정답을 주시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감사했던 것 같아요. 두
두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어디까지가 대사고 어디서부터가 조금 더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부분일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혹은 전체가 다 완벽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기를 하신 걸까? 뭐 혹은 즉흥이 더 많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두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저는 일단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GV를 가면서 다 이런 질문에 다 대답하거든요. 감독님이 촬영을 하실 때마다 컷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라고 해주셔서 좋은데 왜 다시 그러니까요, 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좋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 편하라고 해주시는 건지.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그런 부담 없이 잘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혼나거나 하는 대신 그냥 좋지만 다시 네. 한번 가자 이렇게. 네. 일단 아까 전에 그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시나리오 처음 읽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사투리 안 써서 개꿀. 그리고 일단 그 기준이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처음 읽은 거 이제 아예 합격하고 이제 리딩 갔을 때 리딩 가기 전에 처음 읽었는데, 기준이 자체는 이제 좀 제 또래 애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적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마음도 잘 가고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애라서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연기 일단 대부분은 다 대본대로 가긴 했는데 이제 배우들이 다 거의 다 또래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가기 전에 연습도 좀 많이 해가지고 즉흥처럼 딱 척척 알아서 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폭력을 특히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폭력이 정말 실제 하는 그 순간의 고통이나 정말로 그 타격감이 있는 당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그 지난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분위기로 정서로 느껴지는 공포와 불안, 위협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이 영화가 그 포착하고 있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상대에게서 어떻게 어떤 폭력의 순간을 발견하고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학습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 실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실험하면서 배워나가거나 체화하거나 혹은 버리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들이 너무나 면밀하게 드러나 있어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폭력 자체보다 그 전과 학습한 이후에 그 너무 곤란해지는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가 진짜 귀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폭력을 다루는 그 방식에 있어서 감독님이 고민하신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배우님들 옆에 계셔서 저는 영화가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욕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욕이 기준이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데 열심히 배워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것을 또 체화해 나가서 어떤 것이 자기 욕설이 되는, 자기 말이 되는 과정들이 좀 보이고, 또 그런 것을 영문이는 또 거침없이 내뱉다가 또 어떤 순간에 아예 안 하기도 하거든요. 저럴 때 너무 욕을 할 것 같은데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완급 조절 같은 게 되게 놀라운 지점들이 있었어서 실제로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연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어서 그런 게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처음 했던 대답 중에 이제 영문이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 당연히 이제 욕설에 대해서도 그 영문이의 욕은 되게 효과적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영문이가 가진 그 자기의 법칙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했던 그 미움에 대한 감각이나 혹은 사람을 때리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 일이 나중에 어른들한테 넘어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변명을 할 만한 질문들을 질문을 확인받거나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법칙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효과적으로 욕을 했고 기준이가 따라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둘의 욕의 그 차이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그 욕설 연기가 엄청 힘들어서 그 두 번째 미팅인가 만나가지고 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혹시 시나리오 읽을 때 어떻게 이게 욕설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뭔가 현진이가 제 말 의도를 좀 이해한 것처럼 이해했을 겁니다. 이해하고 대답해 주는 것처럼 그 자기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게 연기인 걸 안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은 어떠셨어요? 이런 좀 사실 저는 고강도의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미묘한 그러니까 막 욕설도 그냥 막 내지르는 연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미묘한 어떤 변화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하시는데 혹시 뭐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밌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 뭐 여러 가지 감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었던 게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이가 되게 뇌를 안 거치고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그 속에서는 가장 많은 생각을 거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렸을 때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보시고 나서 뭔가 아무리 영문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이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뭔가 나빠 보이거나 미워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준비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잘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영문이 캐릭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을 쓰는 것도 그렇고 촬영을 하면서 욕설을 쓰는 대사랑 액션씬 같은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저희 여름을 찍으면서. 그래서 감독님 덕분에 좋은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들었는데 바이크 타는 장면 어떻게 찍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슬쩍 여쭤봤었는데 아까 또 대준 배우님이 너무 무서웠다고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그 바이크를 3명이서 타는 장면인데 진짜 실제로 탄 건 아니고 그 레카에 실어서 바이크에 실어서 천천히 달리면서 탄 건데 근데 이게 3명이서 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맨 끝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천천히 달려도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무서웠는데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거 재밌었다 싶었던 건 하기 전에 재밌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플스하는 장면 진짜로 게임을 하겠지?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영상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네, 그거였는데 그래도 평소에 이제 좀 안 해봤던 좀 막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캐릭터 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거 좀 재밌었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게 진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우리는 로케이션은 아지트라고 불렀는데 그 폭행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찍을 때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장르로 지금 드라마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현장에서 그때 막 스케줄도 좀 빡빡한 날이긴 했는데 딱 찍자마자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일단은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만 뭐 구색이라도 갖춰놨자 이거는 필요할 것 같으니 찍은 거고 그 외에 뭐
특히 이제 축구하거나 야외에 관련된 것도 오밋이 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시리 4개 정도 딱 오밋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제작적인 여건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죠. 다음부터는 하여튼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었고 아마 폭력신이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어서 혹시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거로는 선착순 5분께 사인 포스터 증정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가운데 네 저기 네, 저 윤광 감독님 포함해서 5분한테 남자들에게 서열 정리란 무엇인가? 저들에게 소유를 줬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근데 타고난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그거 잘 확신이 없거든요. 저도. 근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마치 정말 타고난 것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는데요. 그게 정말 타고난 건지 아니면 이 사회의 그것인지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는 저는 사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애들이랑 지내면서 서열 같은 거 가려면 좀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현진 입장으로서 남자들의 서열 정리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영문이 입장으로서 서열 정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싸움을 가장 잘하는 남자들이 가장 우선순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준이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축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광 궁금한 거. 감독님 남자의 그러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그 궁금증이 저에게 늘 있죠. 근데 이제 서열이라는 것이 비단 요즘 사회에서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게 계급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 서열이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장을 때리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는 한번 마이크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소재가 축구인데, 이제 축구가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축구가 있고, 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벌어지는 축구가 있는데, 네. 이 축구회가 이제 두 가지 공간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게임 속에도 축구기도 한데, 근데 그거를 되게 온라인이든 하여튼 게임상에서 가짜 축구와 실제 축구 이렇게 그걸 아주 좋다 이렇게 썼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쩌면 그냥 제 경험상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게 이 세대 좋아하는 애들한테 되게 재밌거든요.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걸 되게 실제 축구와 기준이 가깝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봐도 저도 충분히 말이 되겠다 싶긴 한데 엄청 큰 그런 의도가 들어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준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는 또 서열이랑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중간에 손 번쩍 드신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일단 여러 배우, 저는 이 영화로 새 배우분들을 처음 뵈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배우분들 차기작이나 뭐 엠바고일 수도 있지만 차기작 혹시 있으신지, 또 맡아보고 싶은, 배우로서 맡아보고 싶은 역할 어떤 거 있으신지 지금 각각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배우로서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용문이 형만큼 센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정쩡하게 약간 기준이 같이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기준이 같은 캐릭터만 했는데 전 좀 또 용문이 형처럼 들어있고 힘 있는 그런 캐릭터 해보고 싶고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네, 저는 저희가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도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배우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영준이랑 오늘은 같은 1대1로 붙는 씬이다 해서 촬영을 하면은 영준이가 연기하는 걸 보면은 내가 저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맛있고 재밌게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하면서 영준이 역할이 너무 부러웠을 때도 있었고, 또 기준이랑 연기하다 보면 또 기준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저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런 영문이와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영준이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집에서는 또 막내고 위에 누나가 있어서 집에서는 또 영준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준이 역할 같은 것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또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영준이 같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감독님.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영준 배우님께서 한번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화면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모자 쓰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는 사실 어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부모님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되게 입체적이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되게 고민하면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혹시 기준이 부모님의 캐릭터를 만드실 때 고민하셨던 부분이 궁금하고요. 특히 기준이 부모님이 각각 한 번씩 영문이를 만나시잖아요. 그때 좀 신경 쓰셨던 게 어떤 점들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뭐 기준이 어머니라고 특별히 뭔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 영문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제가 갖고 있는 저도 기준이 엄마와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환경과 입장에서 그냥 하다 보니 특별히 더 이 사람한테 더 부각된다기보다, 다만 결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면에서 되게 위선적인 모습이 있고 한데, 그 촬영할 때는 그 씬 하나하나 쓸 때는 뭐 나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설득이 되는 행동 안에서 뭐 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기준이 엄마는 기준이 엄마와 저를 포함한 그 상식 안에서는 뭐 당연히 진심으로 연민하고 시해를 했을 거고요. 그게 다만 자기가 뭐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다가오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랬던 것 같고, 그 둘이 영문이와 마주치는 씬에서는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좋은 마음이 뭐냐면, 얘가 상처 안 받게 우리 아들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해야겠다. 근데 얘는 한참 어리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이고,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듯이 영문이는 이 경험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한테 친구 어머니가 와서 맛있는 음식 사준다, 거기서 이미 너무 많은 거여서 더 들어볼 얘기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네. 그 영문 기준 어머님이 영문이를 그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서 그 식사하는 그 장면은 거의 올해 본 가장 무서운 식사 자리가 아닐까. 그런 서늘한 장면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영문이의 표정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어머니가 찔릴 때 다 같이 찔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장면을 만드셨는데 다시 기억이 나네요. 네, 또 있으신 분 이번에는 회원님께서 한번. 네. 저도 영준이처럼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여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촬영한 지 3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는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3년이 흐른 지금 현 시점으로서 다시 한번 연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을까요? 네, 지금 돌아보니 저 장면 다시 연기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라던가, 네,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장면이 있으신지. 다시 하고 싶다. 저 시간 좀만 주시죠. 기억나시는 분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요 근래 저희 영화 개봉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관객들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요즘 다시금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영문이라는 캐릭터를 혼자 읽어보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사투리도 흉내 내보면서 읽어봤는데, 와,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만큼은 다시 찍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마지막에 그 플스를 들고 기준이 집에 찾아가지고 기준이 멱살을 잡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재준이한테 위협감이 느껴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끼리 그냥 가볍게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만큼은 제가 이제 또 키도 좀 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위협감을 조성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장면이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마음에 들긴 드는데 한 번 더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그때 느낌은 딱 그때 저만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배우로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솔직히 모든 장면이 다 아쉽고 좀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배우들이 다 옆에서 잘 이렇게 받쳐주고 다들 호흡이 잘 맞아서 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좀 아쉬운 장면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현진이 형이랑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면, 멱살 잡히는 장면 한 번만 더 하면은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제일 형이고 나이가 많은데 같이 촬영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이 친구들이 연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연기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들 연기에 엄청난 확신이 있어서 본인 연기에 되게 자부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한 점이 전 되게 부러웠어요. 저만 현장에서 되게 불안하고 자불안석이었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동생이지만 참
같은 연기라는 사람 입장으로서 멋있는 배우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그때만 벌써 또 키도 훌쩍 다들 크시고 뭐 다 변하셔가지고 그때만 또 할 수 있는 연기들이 있나 싶기도 한데 혹시 감독님은 완전히 다시 찍어보고 싶은 장면 있으세요? 다시 찍으라고요.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 생각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당연히 뭐 아까 말했던 그 폭력 씬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보고 싶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처음에 편집할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영화가 모르겠어요. 저 주변의 감독님들은 저랑 다 비슷한데 가편을 보는데 진짜 괴로웠습니다. 진짜 괴로워서 편집을 못했죠. 거의 진짜 초반에 1, 2씬 정도 붙여놓고는 6개월을 못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요즘은 객관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100번 이상 봐서 수백 번을 보다 보니까 사실 객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고 싶고 그런 씬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이번에는 네 질문으로. 이번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손 이렇게 저기. 아니 앞에. 안녕하세요. 저도 연기를 공부하고 있고 현진 배우님이랑 같은 나이여서 현진 배우님의 진짜 엄청난 팬인데 저 뽑아주셨으니까 재준 배우님께 질문을 영화 중반쯤에 기준이가 영문이랑 영문 친구랑 플스를 하다가 뭐하노 이러면서 사투리가 나온 씬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서울에서 올라와서 표준어만 쓰던 기준이가 그렇게 사투리를 쓰게 된 게 배우님의 애드립인지 아니면 이렇게 원래 있던 질문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좋았어요. 네, 그게 애드립은 아니고요. 진짜 대본에 있던 대사를 한 거긴 한데 사실 영화상에서도 되게 뭐하노 이 한마디가 되게 어색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대본 제가 읽으면서 촬영 전에도 이거 어색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찐으로 그렇게 나온 느낌인데 좋았다면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확 동화가 되는 어떤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5분 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저짝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혼란스러워. 저 뒤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거 내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감독님께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 청소년들의 되게 밀착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의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고증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배우님 세 분께서도 이 대본을 읽었을 때 요즘의 청소년 그런 문화들과 되게 비슷한지 좀 다른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증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어릴 때의 기억을 써서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첫 미팅 때 최우록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감독 이거 몇 년도 얘기예요. 근데 그 반응을 걱정하기도 했고 저도 어쨌건 이걸 취재하거나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 세계가 그래도 좀 일관성 있게 가기만 하면 일단은 그것까지는 제가 실제로 자신이 없었고 실제 정말 초등학생들의 사회 문제를 이렇게 그런 접근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절도행위나 이런 게 여기 뭐 결제로 하고 엄마 카드가 등록된 친구한테 뭐 PC를 결제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너무 다변화되어 있던데 그래도 이 뭔가를 뺏고 훔친다는 행위 자체는 뭐 저는 지금도 존재할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 다만 고증은 아니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답니다. 배우님들은 어떠세요? 그 시나리오가 옛날 이야기처럼 느끼신 것 같은데 특히 우록 배우님은 네,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고증이 이거 좀 우리 얘기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이게 저는 막 제가 씬 중에 그 축구 선수 세레머니를 따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앞에 있는 친구한테 지우개 가루를 던지라든지 그런 거는 완전 똑같았어요. 근데 막 문방구? 아니 막 문 따고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게 조금 너무 옛날이지 않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뭔가 되게 우리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읽었을 때 느꼈던 거는 저희가 모두 공통적으로 다 얘기했던 건데 이 세대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리딩하면서도 감독님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하면서 질문하면서 점점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현진이 형 말처럼 세대 차이 느껴지는 부분 대본에서 몇 개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바꿔도 된다고 하셔서 몇 개 수정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막 절도를 하고 요즘 애들이 절도를 자전거 막 훔치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지? 요즘엔 안 이러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노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나간다 해도 자전거 훔치고 이러는 애들 본 적은 네, 끝으로 해주시면 마무리를 해주세요. 뭐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내준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영화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이게 되게 어색하거나 뭔가 시대가 부딪히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감독님들이 이제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 이제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님들과 함께할 때 이런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인데 이것을 무대에서 겪기 너무 죄송하지만 그 배우님들이 정말로 그 배역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 얘기지 지금 얘기지라는 개념조차 저는 없이 보기는 했거든요. 볼 때 그 어떤 도둑질로 표상되는 어떤 나쁜 행위들을 행해 나가는 어떤 순간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어떤 합을 이루어서 어떤 사실적인 장면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자리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객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록 배우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병기 감독님 첫 장편 데뷔작이거든요. 이만큼 저희도 열심히 연기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제가 다른 지부에서는 맨날 많이 봐주시면 큰절을 올린다 하는데 제가 다른 지부에서 또 큰절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열일지 너무 많이 찾아봐 주시고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게 좋았던 게 이 작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뭔가 나중에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슬프자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기쁘자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닌, 뭔가 이 영문이라는 영문과 영준이라는 형제가 어디선가 실제로 있을 법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영화로 대신해서 뭔가 더 오래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취지로 저는 이 작품에 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들이 관객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고, 또 올해 여름이 지나갈 때쯤이면 저희 영화가 다시금 관객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길 바라며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여름이 지나가면 3년 만에 개봉해서 이렇게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3년 지나서 17살이 됐는데 기준이처럼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건강한 사춘기 너무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봤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SNS에 좀 홍보 많이 부탁드리려고. 이게 우리 영화가 뭐 모두에게 다 좋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영화를 봤다, 본 사람이 있다, 전 만든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극장에 와서 본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시면 뭐 제 영화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극장이나 어떤 지금 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영화랑 관계없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배우들이 사실 이 뭐 하여튼 최고의 연기를 했고 우리가 그걸 다 거기서는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다른 OTT 시리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면 되게 마음으로 친근하게 나 저 배우 봤다, 그래 뭐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주시고 영화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좋은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름이 지나가도 이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을 수 있게 많은 힘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